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더굿경제연구소의 민철기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철기입니다. 처음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새학기가 다 시작되고 새학기가 시작돼서 모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새롭게 출발하는 이 시점에서 이 부동산 시장도 새로운 순풍으로 좀 좋은 날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3월의 첫 월요일입니다. 오늘 민철기 이사님을 처음으로 뵙고 이제 함께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자, 먼저 이슈 시그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매매가뿐만이 아니라요, 전세 가격도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면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 전세에 대한 우려도 확산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주신다고요. 네, 오늘 보실 내용은 갭 투자라고 많이 불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것이고, 갭 투자를 할 때 그 임차인이 주의해야 할 점, 또 임대인은 어떤 거를 주의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 시그널을 보시고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갭 투자란 매매 가격과 전세값의 차이가 적은 주택을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투자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매매 가격이 5억 원인 주택의 전세금 시세가 4억 5천만 원이라면 전세를 끼고 5천만 원으로 집을 사는 방식인데요. 전세 계약이 종료되면 전세금을 올리거나 매매 가격이 오른 만큼의 차익을 얻을 수 있어 저금리, 주택경기 호황을 기반으로 2014년 무렵부터 2년에서 3년 사이에 크게 유행한 투자 방식입니다. 하지만 최근 갭투자 상행 지역에 깡통 전세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집값이 전세 계약 당시 가격보다 떨어져 집을 팔거나 법원 경매가 진행되어도 세입자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거나 집 매매를 위한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인데요. 한때 70%까지 급등했던 전세가율이 일제히 하락하면서 갭투자 수요도 감소했습니다. 입주 물량의 차이, 강력한 대출 규제, 임대소득 과세 등 세제 강화의 영향으로 최근 전세값 또한 하락세인데요. 소중한 전세금을 떼이지 않고 안전하게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또한 정부 정책에 따른 유망 투자 지역은 어느 곳인지 지금부터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알아보시죠. 네, 지금부터 갭 투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영상에서도 보셨는데 갭 투자라는 것은 집을 구매를 하면서 전세가 있는 상태에서 구매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이 그래프는 2017년 10월부터 지금 현재 이제 작년 9월까지 있는 그 그래프를 나타낸 것이고, 서울의 주택 거래 중에 가장 많은 취지를 보지하는, 그러니까 매매 중에서 얼마나 많은 갭 투자가 있었는지를 나타내는 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8년 1월부터 45.5%인 7,231건 전체의 그 갭 투자가 이루어졌고, 현재도 뭐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건수가 많지는 않지만 56%라는 갭 투자를 하고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즉 이 내용을 보시면 주택을 매매할 때 실거래 위주로 주택을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전세를 끼고 나서 투자 목적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다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현상들이 지금 2018년 1월부터 이때 전세가 들어온 것이 아니고 전세를 이렇게 끼고 매매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전세 시장이 그 공급이 늘어나면서 그 공급 물량과 합치면서 지금 상당히 많은 갭 투자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갭 투자가 문제가 됐을 때 제일 우려되는 부분은 이 세입자들에 대한, 그러니까 임차인에 대한 그런 보호 장치가 상당히 문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무조건 해야 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살펴보시면, 일단 제일 먼저 임차인은 해야 될 것은 바로 전입신고, 그리고 주택인도라는 이 대항력이라는 걸 확보하는 것을 제일 먼저 해야 됩니다. 어느 통계 자료를 보면 전국에 임대 가능한 주택의 수는 전체가 673만 가구라고 합니다. 673만 가구 중에 이 중에서 확정일자나 전입세대 등록을 했거나 아니면 뭐 임대차, 그 주택 임대 그 사업자를 냈든지 한 가구는 한 170만여 개. 그래서 22% 정도만 지금 사실 드러내는
그 임차인에 대한 그 전월세가 나타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이슈되고 있는 것이 전월세를 실거래가 신고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에 나오는 거고, 서울만을 또 따로 봤을 때도 서울은 한 119만 가구 정도의 임대차를 할 수 있는 그런 가구가 있고, 이 중에 서울은 좀 많아요. 한 44% 정도. 44% 정도 많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나머지 60% 정도는 지금 사실 드러나지 않는 음지에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그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대항력을 확보하는, 이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뭐 집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뭐 경매가 진행이 되거나 어떤 다른 진행이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그 새로 바뀐 주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고, 꼭 이 대항력 확보를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주택 인도라는 것을 꼭 하셔야 된다고 일단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 확정일자를 받는 것. 물론 이제 이 대항력이 확보된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다른 선순위보다도 우선해서 변제를 그만큼 충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것은 동사무소나 아니면 그 법원 사무실 같은 데 가서 확정일자라는 것을 받으면 지킬 수 있는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요즘에 많이 가입이 됩니다. 보증금 반환보험, 즉 자신의 보증금에 대해서 일정 수수료를 내고 그 기간 동안에 보증금 반환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허그라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그다음에 서울 주식공사가 있는데, 허그와 그다음에 서울 보증보험공사라는 곳에서 두 군데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전세 보증금의 100% 정도를 보증을 해줍니다. 즉 보증료를 내면, 물론 이제 가입 절차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자신의 보증금에 대해서 확보를 해놓으시면 만이 하나 이 갭투자 때문에 주인이 문제가 되어서 만약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때는 이 보증금에 대해서 한 달 이내에 보증금을 다시 받게 되는 그런 보험입니다. 그래서 이 보증금 반환보험은 뭐 비용이 비싸서 사실은 많이 안 드는 경우도 있고, 보증금 반환보험을 또 잘 몰라서 안 드는 경우도 있는데, 꼭 이 보증금 반환보험은 비용이 좀 들더라도 좀 본인의 전세금이나 이런 게 좀 불안하다 하시면 꼭 들은 그런 보험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예전에는 집주인이 동의가 있어야지 전세금 보증 반환보험을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것이 다 보증금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도 본인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꼭 활용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차인 부분에 대해서 제일 걱정할 것은 바로 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상담을 많이 해보면 많이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은 각 지자체마다 형성이 되어 있고, 세입자들이 그 임차인들이 만약에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제일 먼저 하는 수당은 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기 전에 그 임대차에 등기 명령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내용 증명을 발송하고 보증금 반환 그 소송을 한다든지 해서 기간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송 거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곳에 그 신청을 하시면 뭐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같이 만나서 이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정을 해서 조정 결과가 나오면 그거에 의해서 강제 집행도 가능한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한 제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단점도 있습니다. 뭐 임대인이 협조를 안 한다거나 임대인이 아무것도 안 해주면 할 수 없는 단점은 있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는 해서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이 주택임대차 조정위원회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대인 입장에서 보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갭 투자라는 것은 앞으로 계속 전세금이 계속 들어올 거를 예상을 하고, 앞으로 어떤 곳에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주택을 매입을 한 건데, 지금 같은 시기에 갑자기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주택 수요는 많이 줄어들고, 그리고 공급은 확대되는 측면에서는 지금 세입자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 보증금 반환 문제가 상당히 많이 걸리는데, 그거를 어느 정도는 해지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대출입니다.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이라는 그런 대출이 있습니다. 일부 시중은행에서 하는 대출인데, 2009년에 보시면 이게 2009년 2월에 출시가 되어서 처음에는 뭐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 뒤로 지속적으로 계속 줄어들어서 작년에는
전국에서 43건만 이렇게 진행이 되는 이런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런 대출이 있습니다. 이 대출을 활용하시는 것도 나중에 이 자금이 부족할 때 많이 쓸 수 있는 길인 것 같고요. 이 대출을 보면 그래서 이 대출의 문제는 최대 한도는 1억 원, 즉 한 임대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은 1억 원이라는 것이고 대신 또 주택 한도가 5천만 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한도가 좀 적기 때문에 사실 뭐 많이 활용은 안 하지만 그래도 이 전세 갭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보증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고 몇 개의 시중은행이 취급을 하니까 그 일반 은행에서 안 되는 은행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면밀히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고 이것을 임대인이 들어놓으면 나중에 뭐 전세입자가 새로 내주는 분이 자기가 자금을 마련한다든지 아니면 좀 더 낮은 금액으로 들어왔을 때 이 금액을 활용하시면 별다른 문제 없이 세입자의 분쟁 없이 잘 이렇게 처리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정부의 정책은 이제 집값을 떨어뜨리기 위한 정책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 집값을 떨어뜨리는 정책보다는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정책으로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이 상당히 많은 정책이 지금 3년 동안에 나와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어떤 정책이 있는지 한번 보시면 제일 먼저 한 것은 투기 과열 지구를 지정을 하고 조정 지역을 지정했습니다. 서울 전 지역은 전부 조정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서울 15개 구 많은 구 중에 15개 구만 지금 투기 지역으로 조정이 돼 있어서 이렇게 지정이 되면 일단 대출의 문제가 생기고 청약의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이제 조합원 입주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주의를 해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2주택자나 3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세 중과 지금 최고는 거의 뭐 70% 80%까지 양도세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중과를 많이 했다는 거.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를 많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2018년부터 상당히 많은 혜택을 주다가 갑자기 또 혜택을 줄여서 현재 임대자가 많이 등록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임대사업자가 예전에는 가지고 있으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든지 양도세를 면제해준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 없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종부세와 재산세 이것이 이제 지금 서민자금과 상당히 밀집한 관계가 있어서 종부세와 재산세가 급격히 증가를 했다. 그래서 이번 4월에 나오는 공시지가에 대해서 이 재산세나 종부세가 얼마나 많이 상승되느냐에 따라서 이 다주택자들의 어떤 매도 여부가 많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출 규제, 지금 투기지역 같은 경우는 40%, 그다음에 조정지역은 최대 60% 정도까지만 대출이 된다는 부분, 그리고 지금 요즘에 계속 문제되고 있는 공시지가 현실화. 공시지가가 지금 현재 40에서 50% 정도, 일반 시세의 40에서 50%인데 지금 뭐 고가주택이나 아니면 뭐 고가 토지 위주로 해서 공시지가를 현실화시키려는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시지가가 현실화가 되면 시세보다는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토지나 어떤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이 어떤 심리적인 압박이 상당히 큰 제도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요즘에 나온 얘기지만 고가주택 1주택에 대해서는 80%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주는 게 있었는데 그것을 뭐 기간을 20년으로 늘린다거나 하는 많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월세 신고래가 신고도 아마 올 하반기부터는 입법 유예 형태로 해서 실시를 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